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새우잡이 배가 뒤집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4명이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돼 생사가 불투명합니다. 먼저 하원호 기자입니다. 작은 어선 한 척이 바닥을 하늘로 향한 채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구조함이 주변 바다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7.9톤급 새우잡이 배가 전복된 건 어제 저녁 7시 13분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군산 어청도 남동쪽 12km 해상에서 바지선을 끌고 가던 99톤급 예인선의 줄에 걸려 뒤집힌 겁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함 9척과 헬기 한 대, 구조대 24명을 사고 해역에 보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선원 서양명 4명 생존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선원실에 4명, 선장실에 1명. 5명이에요. 총 한 5명 맞아요. 배가 뒤집힐 때 그물까지 쏟아져 뒤엉키며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시간여 만에 배에 타고 있던 5명 중 59살 이모 씨 등 4명을 물 밖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 네 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 새우잡이 배의 선장 56살 권모 씨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새우잡이 배가 미처 예인줄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선원들은 배가 뒤집힐 때 생긴 에어포켓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고 2시간을 버텼습니다. 긴박했던 구조의 순간, 이어서 오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고 30분 만에 도착한 구조대. 선원들의 생존 반응부터 확인합니다. 몇 명 있어요? 사람 수대로 두드려 주세요. 오케이. 4번의 울림. 4명의 생존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선실 맞아요. 선실 맞다. 지금 물 얼마나 찼어요? 숨 쉴만 해요 지금? 숨 쉴만 합니까? 선실에 만들어진 에어포켓에서 버티는 선원들. 선원들을 안심시키려 구조대는 안간 힘을 다합니다. 선원분들 지금 특공대 서둘러서 오고 있으니까요.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무섭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2분 뒤면 옵니다. 2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조대는 뒤엉킨 그물을 풀고 선실에 모여있던 선원 4명을 무사히 물 밖으로 꺼냈습니다. 배가 뒤집힌 지 2시간 18분 만이었습니다. 네 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 네 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 기적처럼 무트로 나온 선원들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장 56살 권모 씨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당초 권 씨가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조타 씨를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자 주변 해역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문제가 있어 자치단체에 민원을 냈는데 곧바로 민원 상대방에게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남원시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넘겨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길수 씨는 지난 4월 농수로에서 쉴 새 없이 축산분뇨가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서 씨는 남원시 환경과에 민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서너 시간 만에 당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니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사자가 전화 오면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마을에서 최근 같은 민원을 낸 오모 씨도 똑같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철회시켜달라. 다시는 방문 안 하겠다. 미안하다. 이들은 남원시가 개인정보인 자신들의 연락처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화번호도 그러면은 안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안 알려주죠. 하지만 비슷한 일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민모 씨는 이번 장마 때 마을 공사장에서 토사가 유출돼 민원을 냈더니 곧바로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해코지를 당하는 건 아닌지 덜컥 불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약간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시청 안에서 그냥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제기한 당사자한테 내가 누군지까지 다 연락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담당 공무원은 피해를 빠르게 처리하려고 민원인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바로 어디가 토탈 주제는지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좀 해달라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민원 내용, 신상 정보 등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업무 처리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해 초 여러 종교의 성지를 잇는 아름다운 순례길에 폐아스콘 드럼통 수십 개가 무단 투기됐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익산시가 늑장 대처를 하면서 범인을 잡지 못한 데다 수천만 원의 처리 비용만 떠안게 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깎아지르는 듯한 수십 미터 아래 비탈길에서 드럼통을 들어올립니다. 대부분 폐아스콘이 가득 찬 것들로 모두 90개나 됩니다. 폐자재를 담은 대형 자루들까지 치우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굴리다가 보니까 저 나무 새배기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 새배기로. 그래서 나무까지 지금 벌목을 해가면서 빼냈잖아요. 누군가 몰래 버린 이 드럼통들이 발견된 건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익산시는 한 달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CCTV 확보가 늦어져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고 수천만 원의 처리 비용만 떠안게 됐습니다. 먼저 알면은 빨리 하면은 더 빠를수록 좋은데 저희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산속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혹시라도 모를까 약간 프랑카드까지 개참도 하고서는. 또 발견 당시 기름이 새는 것들이 적지 않았지만 익산시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는 이미 지난 4월에 끝났습니다. 빨리 이게 대처를 했다면은 이거 버린 사람도 이거 잡을 수 있거니와 또한 이 지역의 환경음도 달할 수 있고 또한 이래서 관에서 나가는 관급 비용이라는 모든 것도 줄일 수 있었는데 익산시의 늑장 대처가 범인을 놓치고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라도 차원의 준비가 요구되는데요. 새만금의 농생명산업 중심으로 개성공단처럼 남북 경협단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알파벳 H자 모양의 3대 벨트를 구축합니다. 전북은 서해안 벨트인 목포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습니다. 남북 교류 전문가들은 새만금을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새만금에 조성될 첨단 농업 기지와 또 군산항을 활용을 해서 농업 협력, 또 물류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전북이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협단지 조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중 경협단지와 더불어 남북,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교류 기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안에서의 핵심은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 남북, 이제 한반도 경제 공동체가 있고 또 동북아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더 넓게는 거기까지도 궁극적인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는 항만과 철도 같은 기반 시설을 제때 구축하는 겁니다. 특히 새만금 공항 수요에 남북 경협을 새롭게 반영해서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한층 높이고 그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선 7기 단체장의 핵심 정책과 운영 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장산 중심의 정읍관광은 그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유진섭 시장은 생태관광지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조성된 첨단 과학산업단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 등 3개 국책연구소가 들어섰고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안에 100%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2단계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국가산단 조성 계획과 맞물리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로 전환을 시켜주면 시작부터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가면 예산이 약 한 2,500억 정도 전액 국비로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장산엔 지금까지 1조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가을철에 반짝하는 단풍 관광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선 7기에는 내장산 관광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내장호와 용산호 주변에 16억 원을 투입해 레저 공간과 생태 탐방길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솔티숲과 월영습지에 73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생태 관광의 축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에 유인하는 루트만 우리가 제대로 개발을 잘하고 보존도 함께 병행한다고 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남북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가요 정읍사를 연주하는 관악 합주곡인 수제천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수제천원을 설립하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원 맛 부각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시가 시간여행 축제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할 시민 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에 문을 연 김부각 공장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8명이 하루에 3시간씩 작업에 참여합니다. 직접 만든 찹쌀죽을 사용해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돼 3억 원을 지원받아 새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남원 맛부각은 우리가 좋은 재료로 그다음에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먹인다는 심정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린 시니어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 친화기업에 선정돼 남원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가 오는 9월에 열리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할 연출팀과 일반팀을 모집합니다. 올해 퍼레이드는 명산사 거리에서 근대 역사박물관까지 790m 구간에서 열리는데 청바지와 나팔바지, 2002년 월드컵 응원복, 군산상고 야구복,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모자를 쓰고 참가하면 됩니다. 임실군의 민선 7기 공약 사업이 오는 31일 최종 확정됩니다. 농립축산, 문화관광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69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실군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진 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촌선물 도난과 농촌 빈집털이 범죄 예방을 위해 장수군이 올해 39개 마을에 CCTV 40대를 설치했습니다. 장수군은 안전한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135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06개 마을에 257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신고 금액은 4,400만 달러, 실제 유치한 금액은 1,200만 달러로 전국 도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 금액 1억 2,700만 달러, 유치 금액 7,400만 달러와 비교해도 크게 적은 규모입니다. 군산항의 얕아진 수심이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지난 2004년 2000TEU급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항로 계획 수심이 13m로 개발됐지만 토사가 쌓이면서 현재 항로 수심이 8m에 불과해 1000TEU급 선박의 입출항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군산항의 수심이 얕아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 이용이 어렵다며 수심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파트에서 추락했다고 신고한 뒤 사라진 30대 남성이 사고 발생 18일 만에 자진 귀가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26살 지모 씨가 추락한 뒤 자취를 감춘 남편 34살 김모 씨를 어제 오전 전주의 한 PC방에서 발견해 가족의 설득 끝에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내와 다투고 방에 들어간 뒤 사고가 났고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해 그동안 찜질방과 PC방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군수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완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6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잠적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도주 기간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과 완주, 군산 등 일부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함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7도 등 25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